네, 반갑습니다. 너하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매일 방송하고 있는 이슈더 라이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미국 대선 관련돼서 함께 얘기를 쭉 진행할 텐데요. 주말을 또 지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이 이야기를 다룰 때 단순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나오고 있는 그 증거들,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변호사들의 명확한 내용 그리고 개요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부정선거가 뚜렷하다는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너하라TV에서 또 카메라 감독을 맡고 계시는 최사무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진짜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또 주말 지나면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함께 얘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충근 박사님 채널에도 또 그런 얘기가 또 올라와서 네.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린지 그레함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린지 그레함. 그렇죠. 이번에 자신의 재산의 거의 뭐 5분의 1 정도를 이번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밝히는데 쓰겠다라고 해서 엄청난 자금까지 지원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린지 그레함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과 꼭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 근데 또 이분이 법사위세요. 네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11월 17일에 바이든은 현재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내용,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아닌 이유에 대해서 네네네. 네네. 왜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경우가 필요하다. 바이든에게.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할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내가 패배했다. 바이든이 승자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다. 첫 번째, 네네.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두 번째는 법정에 지금 소송되어 있는 모든 케이스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된다. 지금 트럼프 변호인단이 이 경합주 여러 곳에 부정선거, 불법선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아주 여러 개 주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 모든 의혹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바이든은 법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네.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인단, 270명의 선거인단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다. 근데 혹시 그거 그렇죠. 아세요? 네. 네. 이게 지금 50개 주에서 주지사가 선거인단, 자기네 주에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면 주지사가 우리 주는 선거인단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50개 주에 몇 개 주나 선거인단이 확보됐다고 이렇게 공포하는 줄 아시나요? 글쎄요, 저 뭐 기사는 네네. 아직 하나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충근 박사님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네. 지금 미국 50개 주 전체 다 네네네. 주지사가 한 군데도 아직 아직 선거인단이 확정되었다라고 공포한 적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바이든이 이긴 지역도 있고 네네네. 트럼프가 이긴 지역도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군데도 어느 주지사도 섣불리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지사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특이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기 보니까 수기님이 하나라도 하자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게 법치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인 미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모든 근거를 다 통용했을 때 네, 하자가 그렇죠. 없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바이든은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만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네네. 사실 뭐 제 생각에는 네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당한 것 같은데 네네. 언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심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도 그렇고 네네. 세월호 때도 그렇고 좀 많이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그거를 당했죠. 미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일 큰 네. 거짓말이요. 사실 광우병으로 시작했죠. 아, 엄청나죠. 네, 광우병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는 뭐 저희도 네네네. 우파지만 맞습니다. 저희들도 속았잖아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네. 내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전교조 교사들이 들어와서 음. 주말 되면 너희들 꼭 시청 앞에 한번 가봐라. 광우병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봐라.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어떻게 선동하냐면 거기에 왜 나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거기 가면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한번 놀러 가봐라. 아. 하나의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교복 입고 학생들이 나가면 네네네. 언론사들은 그걸 찍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기사화로 나오는 거죠. 젊은이들이 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게 좌파의 전략 같습니다. 선동이죠, 선동. 네, 그러니까 네. 보면은 뭐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은. 사실. 학생들 관심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네. 촛불 집회다. 네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음. 이렇게 그 사람 그 어린 친구들의 관심이 될 만한 뭐 비속어를 쓴다든가 뭐 예를 들자면 주진우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뭐 섹스테이프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관심을 끈 다음에 속여봤죠. 예, 네. 그리고 몰리게 하죠 젊은 친구들이.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젊은 친구들을 세뇌시키는 거고요. 맞습니다. 좀 네.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이게 미국 언론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번에 네. 보면서 정말 실망입니다. 미국 언론이 맞습니다. 이 정도라는 게 정말 실망입니다. 미국 언론도 지금 바이든을 당선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헌법은 아직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전혀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사실 인수인계가 되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자리로 올라올 때 어떤 물품들을 사야 되니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조달청에 그 요청을 했더니 조달청에서 바이든에게 당신은 아직 대통령 당선자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그 무엇도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법으로 딱 따졌을 때 전혀 바이든은 절대 당선자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당선 호소인인 거죠. 그렇죠. 내가 당선자다 혼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언론들이 나팔수가 네네. 되어서. 근데 이제 그림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각이 되어야 대법원까지 가며 12월 14일이 넘으면 하원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 하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 50개 주에서 그 어디에서도 사실 선거인단 확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주지사가 바이든이 당선된 것처럼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조지아주면은 네. 이번에 수개표를 하기로 한 그곳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곳이죠. 네, 문제가 좀 많았던 곳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된 조지아주 주지사 관련된 영상을 하나 지금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참고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거 앵킴 TV에서 영상을 이렇게 자막을 달아서 번역해 주신 그 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는 조 바이든의 승리로 선거 결과를 인정했는데요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certified the election for Joe Biden. What you see, will Georgia switch? 이게 지금 시드니 파웰 변호사님이랑 뉴스맥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보수주의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그런 언론과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Georgia's probably going to be the first state I'm going to blow up, and Mr. Kemp and the Secretary of State need to go with it because they're in on the Dominion scam with their last-minute purchase or award of a contract to Dominion of $100 million. The 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for Georgia ought to be looking into the financial benefits received by Mr. Kemp and the Secretary of State's family.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조지아주에서 이 뭔가 불법의 정황들이 있었다. 뇌물이 오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진실을 파헤칠 거다라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님이 네네네. 이제 뉴스맥스라고 하는 보수 언론사와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맥스 사회자는 지금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의 당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선거인단 확보에 대한 확정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에 주지사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 주지사가?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조지아주 캠프 주지사의 공식 성명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 여러분 그 정황을 생각하면서 이 조지아주 캠프 주지사의 공식 성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o any voting irregularities. The Secretary of State oversaw a complete audit which revealed significant errors made in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저는 수작업으로 재검표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선거의 부정을 찾아내기 위해 깊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의 국무장관 또한 재검표 과정을 모두 감독했고 몇 개 카운티에서 심각한 에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인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약간 자세가 바뀌었네요. 자세가 바뀌어서 태도가 네네. 좀 변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errors made in several counties, including Floyd, Fayette, Douglas, and Walton. It is important for Georgians to know that the vast majority of local election workers did their job well under unprecedented circumstances, and I thank them for their service. However, it's quite honestly hard to believe that during the audit, 이게 분명히 선거인단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네. 그러나 재검표 감독 당시 믿기 힘들 정도 수천 개의 개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어떤 불법 선거의 정황이 지금 네네.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thousands of 얘기합니다. uncounted ballots were found weeks after a razor-thin outcome in a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simply unacceptable. I've heard directly from countless Georgians. They expect better and they deserve bett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audit only looked at ballots, not the signatures on the absentee applications or the signatures on the ballot envelopes. The Georgians I've heard from are extremely concerned about this. So I encourage Secretary Raffensperger to consider addressing these concerns. It seems simple enough to conduct a sample audit of signatures on the absentee ballot envelopes and compare those to the signatures on applications and on file at 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 Earlier today, Secretary Raffensperger presented the certified results of the 2020 general election to my office. Following Judge Grimsberg's ruling yesterday, state law now requires the governor's office to formalize the certification, which paves the way for the Trump campaign to pursue other legal options in a separate recount if they choose. We demand complete explanations for all discrepancies identified so that our citizens will have complete confidence in our elections. In the runoff election, we cannot have lost memory cards or stacks of uncounted ballots. We must have full transparency in all monitoring and counting. Every legal vote must be counted, and the security of the ballot box must be protected. As governor, I have a solemn responsibility to follow the law, and that is what I will continue to do. We must all work together to ensure citizens have confidence in future elections in our state. Thank you, and God bless. 네, 이분이 원래 네.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와 변호인단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 우리 조지아주에서는 그런 불법 투표의 정황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자세를 이렇게 계속 보였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가요? 뭔가 딱 잡힌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갑자기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데요. 태도가 딱 바뀌었을 때는 네.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없다. 아무런 부정투표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기 지금 시드니 푸푸푸 아이디 쓰시는 분 중에 시드니 파웰은 법무팀에서 해고됐다 거르던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저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드니 파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요 화면을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트럼프 변호인단에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 파웰 변호사가 즉각 입장 발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녀의 트위터가 12시간 동안 계정 정지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이크 플린 중장이 알렸고 이후 플린 중장의 아들인 마이크 플린 주니어가 파웰 변호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대신 포스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푸푸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드니 파웰은 그 트럼프 변호인단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드니 파웰이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포스팅한 내용. 근데 왜 그 입장이 이렇게 늦게 나왔냐? 그 트위터 계정이 12시간 동안 정지를 당했다 그래요. 이 트럼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제재당하고 정지를 당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도 참 나중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시드니 파웰의 입장입니다. 내가 선거본부의 법률팀 일부가 아니라는 선본의 발표에 동의한다. 나도 역시 그 말에 동의한다. 나는 고용 계약에 서명한 적도 대통령 선거 캠프에 내가 사용한 비용을 청구한 적도 없다. 내 의도는 언제나 내가 찾을 수 있는 사기를 드러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공화당에 유리하든 것이든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든 나에게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에게 갔어야 할 수백만 표가 바이든과 민주당 후보에게로 옮겨지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는 방대한 증거가 있다. 우리는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주에 시작될 것이다.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글입니다. 우리는 네. 홍콩, 이란, 베네수엘라, 세르비아 등에서 암약하는 외국의 행위자들이 투표 조작을 통해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이 위대한 공화국을 훔쳐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비전을 복구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 후보들을 선출했다. 미국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의 추구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대신 올려준 거예요. 네, 시드니 그렇죠. 파웰 변호사님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에는 근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오냐면 음모론을 퍼뜨리는 시드니 파웰과 선긋기 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게 생각을 좀 해보자면 어쨌든 공화당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투트랩이에요. 투트랩.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여기는 지금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 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에 명시된 그 범위를 벗어난 불법 투표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그 트럼프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시드니 파웰 변호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저희도 들으면서 네. 이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좀 놀랍죠. 네. 네. 뭐 이번에 그 CIA, FBI도 다 관련돼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란, 뭐 네네. 세르비아, 음.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도 다 동참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뉘앙스의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통 사람이 이야기들 그렇죠. 듣기에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들을 때 네. 사람들이 너무 음모론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불법 투표에 대해서 아예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변호인단은 끝까지 이 음모론적인 느낌보다는 불법 선거라고 하는 헌법을 파괴했다. 이쪽으로 쭉 가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을 그렇죠. 목표로. 그렇죠. 네네네. 근데 지금 시드니 파웰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라고 강하게 외치는 투트랩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때는 네네.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변호인단 기자회견 그쵸. 할 땐 같이 나오죠. 줄리아니 변호사와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함께 나오는 걸 보면
예, 같이 공식 석상에 같이 나오는 거 보면 함께 가되 분명히 이 노선은 좀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네네네. 이게 목적지가 다른 것은 아니다. 그쵸. 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시드니 파웰이 얘기를 하는 뭐 FBI와 CIA가 같이 되는 것 같다. 그게 네네. 트럼프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사실상. 네네네, 맞습니다. 예.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예. 내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네네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고 네. 음모론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시드니 파웰과 선긋기 트럼프 변호인단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변호인단 내부에 균형이 가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 내부 분열이 난 것처럼 네네. 서로 싸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네요. 다니엘 조님이 너무 결정난 듯한 제목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그리고 헌법주의자들, 헌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저희 그 헌법의 가치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나오고 있는 정황대로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네네. 지금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절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재검표를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재검표를 했는데 부정투표가 한 10,000표가 나왔어요. 네. 10,000표가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10,000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10,000표 빼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했을 때 그래봤자 바이든이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네. 뭐라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야 될까요? 네네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바이든이 네네. 분명히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그런 걸로 해서 네. 바이든이 이게 만약에 감춰져 있으면 바이든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게 밝혀졌는데도. 네네. 바이든이 뭐 후보에서 제외가 되든가 막 이런 거는 없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김경수 사태 보면은 네네. 김경수가 유죄가 됐는데 유죄가 됐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본 문재인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김경수가 그런 불법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네네네. 사실 문재인한테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가 가는 게. 네. 네. 지금 이 부정투표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재검표를 했는데 네. 재검표 했을 때 부정은 있었지만 재검표 숫자를 세보니까 바이든이 이긴 걸로 나왔다. 그럼 바이든이 이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미 부정투표가 일어나는 순간 그렇죠. 바이든이 이겼든 트럼프가 이겼든 상관없이 네네. 투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그렇죠. 헌법이 위배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막 똥이 담겨 있는데 그 똥 빼면 마실 수 있는 게 마실 수 아니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깨끗한 물에 똥이 들어가 있었는데 똥만 빼고 야 이제 마시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건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귀중하다고 한 선거가 더럽혀졌는데 그 더러워진 부분만 닦아내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래서 이 변호인단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뉘앙스로 가냐면 완전히 이 불법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뿌리부터 완전히 뽑아내겠다. 이번에는 트럼프, 바이든 단순히 미국 대선 이게 아니라 불법 선거에 대한 뿌리를 뽑아내겠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거짓의 뿌리를 뽑아내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변호인단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있더라고요.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네, 예전부터 계속 시행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진짜 제대로 한번 뿌리를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인단이. 지금 마라나타 엘리자님께서 네. 줄리안이 흑채 사진으로 아예 다른 뉴스를 만드는 악한 언론사.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아니요, 저는 뭐 본 적이 없는데. 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제가 흑채 사진? 제가 저 기사도 한번 좀 지금 이 기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줄리안이 변호사님이 네. 좀 찾아드릴게요. 이번에 그 기자회견 할 때, 요 사진입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옆에 이렇게 쭉 흐르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이게 처음에 뭐 수술 자국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땀 때문에 그래요. 염색했는데 그 땀이 이렇게 쭉 흐른 거예요. 흑채를 그러니까, 뿌렸는데 이제 땀이라고 흘러서 그쵸, 같이 흐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네. 이 당시에 이 찍힌 사진의 기자회견이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핵심 이 기자회견이 왜 열렸고 줄리아니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안 찍는 거예요. 기사를 안 쓰고 이것만 찍은 거예요. 그날. 이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진 불법 투표에 대한 중간 브리핑, 아주 핵심적인 브리핑이었어요. 그 핵심적인 네네네. 브리핑이 끝나고 주류 언론들이 뭘 했냐면 봐보십시오. 네, 이거 또 열어주세요. 미 부정선거 확실, 줄리아니 폭로에 전 세계 충격, 언론은 초토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뭔가 되게 확실하다 지금 뭔가 문제가 진짜 심각하구나 했는데 국내 모든 언론사가 뭐 하냐면 미국에 줄리아니의 폭로의 내용은 전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애꿎은 염색약 타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자회견의 핵심은 미국 내에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 불법한 투표가 일어났다.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기사는 뭐가 나왔냐면 줄리아니의 흐르는 땀. 그만큼 왜? 긴장했다. 그쵸. 네. 왜 땀을 왜 흘리는가? 흑채에 땀을 흘리는가? 저 흑채는 대체 뭐길래 저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기사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언론 수준이 이래요.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저번에 제가 정말 네.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대변인 분 있잖아요. 네네네. 대변인 분이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맥케컨, 기자들이 계속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언제쯤 선언을 하실 거냐. 언제쯤 항복을 하실 승복 거냐. 선언. 그러니까 네. 대답을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부정선거라고 우기냐? 그러니까 대답을 계속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화가 나서 네. 그 언론사에서 그러더라고요. 대답 안 해줄 건 우리 왜 불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는 운동권 기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딱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그쪽과 지금 언론 사이가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근데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거죠. 대변인이잖아요. 네네네. 트럼프 대변인. 그 트럼프 대변인이 원래는 트럼프를 사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맥커넨이 이 사람이 네네네. 나이도 30대 지금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남편도 미국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고 대단한 네네네.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어디 토론 대회 나가면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또 똑똑하신 분이군요. 기자들이랑 막 싸워서 지는 걸 못 봤어요.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진짜 이지연 님이 저질 기사분들. 진짜 저질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났냐면 작년 8월 15일에 광화문 광장에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네네네. KBS가 그 많은 인파들을 3,000명 왔다. 3,000명 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도 안타까운 건 어르신들 생각에는 절대 언론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 맞습니다. KBS, MBC, SBS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 안에 가리워지고 편집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면을 비춰서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사실 제가 아는 지인에도 저희 그 너아라 멤버로 일하던 친구가 지금 다른 방송국 하는 방송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방송국에 가보면 현장에 나아가 있는 그 자연스러움 말고 작가들이 네네.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요렇게, 이건 요렇게, 이건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작가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네네네. 자연스러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화면에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가고 있지만 짜놓은 시나리오와 각본대로 방송에 송출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일상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어쨌든 방송에서 이야기할 그렇죠. 때는 뭔가가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각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V에서 다 하는 걸 여러분 절대 그쵸. 사실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기사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데스크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입 기자들이 진짜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그렇죠.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젊은 신입 기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이 막 박박 뛰어야 되니까 이제. 네네네. 근데 딱 뛰어서 열심히 기사랑 촬영한 거 가지고 데스크가 딱 올라가면 그 데스크에서 딱 이야기하는 거죠. 무언의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야, 이것도 좀 아니지 않냐? 요건 요렇게가 많은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신입 기자들이 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이 너무 네. 진짜 썩었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음. 너무 부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패가 너무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기사를 그냥 절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과 같이 그 이충근 박사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 알란 데쇼비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다! 라고 공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법학자가.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에 권위가 실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유가 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정 지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트럼프도 당선인이 아니고 바이든도 당선인이 아니다. 둘 다 270명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오. 나는 법학자로서 네네네. 헌법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데 트럼프도 바이든도 아직 270석의 선거인단을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둘 다 당선자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 상대방이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 즉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든 상대방이 패배를 인정하든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충족시켜야지만 당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걸 충족시킨 사람이 없다.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바이든이 지금 당선되었다라고 나오는 말은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헌법적인 게 아니라 법치적인 네네네. 게 아니라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헌법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다. 바이든은 정치적으로 당선됐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헌법적으로 당선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법학자 알렌 데쇼비치의 어떤 견해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 린지 그레함도 그렇고 미국 법학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270석을 다 못 얻었다. 그렇게 됐을 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게 하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하원에서 대통령을 이제 뽑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됐을 때 그 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공화당 의원 수가 26개, 26 그리고 민주당이 23석 그리고 중간에 한석 포함해서 이제 50개인데 결국 트럼프가 이제 유리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원으로 가게 되면 하원으로 가게 됐을 때.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일 때 민주당 그 이제 하원 의원의 의석수를 말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번에 선거를 새로 했고 새로 당선된 하원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롭게 당선된 하원 의원들을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더 많아요. 아, 더 공화당이 높아져요. 네. 30대 20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을 다 가져갔는데 바이든이 당선자로 됐다? 이런 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네. 많이 나는데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이 가져간다는 거는 네네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원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적이 미국 역사에 딱 2번 있었다 그래요. 1800년도와 1824년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하원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이 다시 선출되게 된다면 미국 역사상 3번째 있는 사건인 거고 1824년도에 있었으니까 약 200년 만에 처음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신기한 저는 것 사실 같아요. 네. 이충근 박사님이 네.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 다루나 저-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왜냐면은 네. 이충근 박사님 같은 분은 정말 이게 꼼꼼하시고 그럼요. 왜냐면은 학자시잖아요. 예, 왜냐면은 섣불리 했다가 이게 그쵸.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 버리면은 네.
이게 그 이미지나 그런 거에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학자의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수 네,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지하고 살펴볼 거 다 살펴보고 확실히 찼을 때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언제쯤 하시나 봤는데 한동안 저희는 이게 사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이슈가 된 지는 좀 됐잖아요. 네네, 계속 안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안 다루실 건가 보다 했는데 딱 나온 거 보고 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이충근 박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하신 걸 보고 아, 이충근 박사님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딱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 영상을 제가 3번 들었습니다. 3번. 40 몇 분짜리인데요. 여러분 꼭 이충근 박사님 채널에 가셔가지고 미국 이 선거에 대해서 선거 아직 네네네. 끝난 게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그렇죠. 주제로 올리신 영상이 최근에 올리신 영상이 있는데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2번 보세요.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맥스라고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 채널 중에 뉴스맥스가 지금 제일 뜨고 있는데 네. 그 뉴스맥스 TV 이제 사회자가 1차 토론회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이제 올리면서 바이든은 위선자다 이런 얘기를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뭔 내용이냐면 1차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바이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당신은 모든 법적 절차가 다 완성된 후에 대통령 당선임을 주장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이든이 그렇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 당선인인 것처럼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 호소인인 거잖아요, 진짜.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절차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위선자다. 토론회 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법적으로 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유리한 것 같으니까 당선자라고 끊임없이 언론들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자다. 위선자라고 말할 만하네요. 그럼요. 네. 위선자죠. 이건 너무 위선자죠.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바이든은 대통령이 아니다. 당선 호소인일 뿐이다. 지 혼자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호소하고 이야기하다가 다니죠. 여기저기 호소하고 다니죠, 지금. 그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뉴스맥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지난 녹화된 영상들은요. 또 번역기를 틀면 유튜브 자체에서 번역된 뉴스를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맥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미 대선 상황도 한번 지켜보시면 새로운 내용도 다 볼 수 있어요. 준희 씨님께서 믹스맥스? 뉴스맥스 뉴스맥스입니다. 말씀하시는. 믹스맥스가 아니고요. 뉴스맥스입니다. 다 영어로 하시니 아니돼요. 얘기하셨는데요. 그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요. 그 번역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셔서요. 한국말로 바꿔놓으시면요. 한 80% 맞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막을 얘기하시는 네, 거죠? 자막이 네네네. 80% 정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자막 번역이 네네네. 되니까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찾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내용입니다. 오. 2명이요. 8,000명 투표를 대신했대요. 아, 2명이요? 2사람이. 그래갖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 2사람이 체포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했냐면요. 미국의 LA에 가면 네. 텐트 치고 사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알아내가지고 네네네. 투표 용지를 8,000개를 얻었대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편 투표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8,000명한테 표를 대신 얻어가지고 네. 그 이게 개인 정보를 얻어가지고 네네. 부재자 투표를 2명이 8,000명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 2사람 근데 이게 체포됐어요. 다 네. 그 바이든 쪽인가요, 표가? 그렇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알기로는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의 전라도와 같은 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55명의 선거인단이 있어서 말이 좀 네네. 많은데 너무 좌편향적인 도시인데 네네. 선거인단을 너무 많이 준다. 네네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게 이게 만약에 진짜 바이든 쪽에서 한 거면은 네. 너무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2명이서 8,000명. 근데 이게 저는 이 2명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불법 투표로 지금 드러난 정황이 네네. 진짜 한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는 진짜 확정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런 네네. 짓을 했다면은 네네네. 불안한 경합주에서는 아니 얼마나 죽은 사람이 부활해갖고 투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그러니까요. 얼마나 천조국은 다릅니다. 천조국은 죽은 사람이 200살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남북 전쟁 때 막 싸우시던 분이 우리 미국을 위해 투표를 여러분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편 투표의 진짜 허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 허점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 불법 투표를 사실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잖아요. 불법 그렇죠. 투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이걸 요구하냐, 쟤네가. 이렇게 문제도 많은데. 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많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든가 그러면.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투표 자체가 당일 말고 다른 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맞죠. 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사전투표는 네. 특히 이 우편 투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사전투표 없애고 저는 네. 무조건 수개표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뭐 수개 이거 막 빼야죠. 따다다다닥 돌아가니까 네. 도미니언 같은 거 여러분 이번에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도미니언 그 직원이 네네. 내부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 바이든한테 한 표가 나온 걸 컴퓨터로 띡띡띡띡 누르면 네네. 이거 표를 올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표를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한쪽 사람한테 표를 올릴 수가 있대요. 그걸 와. 나와서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뉴스맥스였는지 폭스뉴스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부 고발을 한 영상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일은 그 내부 고발한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드니 정말... 파일이 네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흥미가 가는 게 네네.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어.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네네. 차베스와 마두로 얘기를 합니다. 차베스가 그 시드니 파일 얘기는 처음에 만들어진 게 네. 차베스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후에 마두로가 이어받아서 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밝혀진다면은 이거 진짜 엄청난 파장이 엄청날 것 파장이 같은데요, 장난이 진짜.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김순자님 사전투표했는데 후회돼요 또 올려주셨네요. 네. 제가 볼 땐 이제 사전투표 전자개표 이제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당일 투표 그리고 수개표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깨끗하게 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투표는 사실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죠. 뭐 금품으로 꼬신다든지 그런 부정투표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 선거 문화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불법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진짜 법원에서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이런 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돼요. 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엄벌에 처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진짜. 저는 다시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 못하도록. 삼족을 멸한다는 연좌제. 삼족을 멸하는 그 죄가 네네. 부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좌제.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네네. 뭐 그냥 죽으면 끝나질 않나, 자살하면 끝나지 않나. 그러면 그냥 자손들은 대대로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는 네. 뭐 이렇게 위장 자살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 네네. 그게 진실이라면은 네네. 엄청난 부를 축적해놓고 그냥 자살해버리면 네. 위장 자살해버리면은 네네. 자기 자식이랑 손자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네. 지금 김영신님이 우리나라 사전투표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걱정 좀 합시다. 이PD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엔 지금 우리나라에선 사전투표 얘기만 꺼내면 다 음모론자들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21세기에 부정투표가 어딨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 네, 말이 달라집니다. 그쵸. 네. 얘기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더 근간인 네.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럼 음모론으로 몰아가지는데 무조건 음모론이에요. 미국에서도 있었잖아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어떻게 부정투표가 있을 수 있겠냐 막 그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있을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그렇죠. 때는 얘기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섣불리 얘기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게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제도권에서 나서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 이 불법 선거, 부정투표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게 미국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죠. 공화당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들이 아니라 네,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네, 그렇죠. 법률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그렇죠. 네. 수뇌부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이제 그들을 따르는 국민들이 네네.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은.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합니까? 안 해요. 왜? 네. 얘기하는 순간 음모론자고 그런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도 안 꺼내요. 그렇죠. 사실 네. 대중의 그 어떠한 민심을 사질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들이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더 큰 대전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이 밝혀진다면은 네네네. 우리나라의 제도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지금 서버를 갖고 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어떤 불법 선거에 개입되어 있는 나라들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나온다. 대한 내용이라도 나온다.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땐 그냥 안 끝날 것 같아요. 진짜 뭐 전쟁 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왜냐 부정선거가 그러니까요. 있었던 나라들은 엄청나요. 내전이 일어나니까. 네. 내전이 다 일어났다고요. 이게. 저도 조사하면서 진짜 무시무시한 내용도 있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내전이 났는데 네네. 문재인이 바이든을 도와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너무 됩니다, 사실. 진짜 심각합니다. 내전은 제가 볼 때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음. 왜냐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네.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내전으로 갈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심각합니다. 진짜.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바이든 쪽에 어떠한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내전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네. 해바라기님께서 전도사님 21세기이기 때문에 부정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파헤쳐지면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방법이 많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정투표 얘기만 꺼내면 저 음모론자들 맞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서 더 정확한, 그러니까 말 못할 만한 내용들을 갖다 들이대놓고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국인들 땅 많이 사서 엄청 크게 사업하고 있어요. 중국인들 다 몰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막 하시고. 근데 이게 좀 저것도 이게 문제죠.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요 맞습니다. 사거리에 네. 큰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 1층에 안경박사 있고 2층에 고깃집 하나 있던 건물이 있거든요. 네네네. 골고루 1번 출구 바로 앞에. 네. 근데 그 건물을 중국인이 샀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그 고깃집이 중국인이 산 다음에 고깃집이 문을 닫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세를 2배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사버려요. 그리고 세를 2배로 올려버리고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 뭐 중국 사람들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되게 심각해요. 이거 그렇게 진짜 보통 문제가 쫓아내는군요. 아니에요. 쫓아내요.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해요. 들어와서 건물을 이렇게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또 우리 정부가 그 얘기했잖아요. 북한도 대한민국 부동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네네네. 하는 법을 뭐 추진하겠다. 그렇죠. 이런 개벽다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예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네.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으셨는데, 네네. 진짜 벌써 온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야곱야곱. 그러니까 진짜로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국가의 존립이 네.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국가가 네.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애를 안 낳아.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꾸 들어와. 그리고 이슬람 애들은 들어와서 애 엄청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아이 낳는 것도 안 돼요. 지금 1%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을 폐지한다고 하고, 지금 되게 웃긴 건 낙태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진짜 웃긴 거예요. 정부가 전 이 사람들이 머리가 있나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애는 또 많이 낳자 말을 해요. 동성애 하면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죠. 낙태법을 폐지시키면 어떻게 해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이 인간들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표 계산만 하는 거예요, 표. 그렇죠.
동성애하는 사람들 수가 많으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서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자기들 표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썩은 정치인들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너무 진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열받아요, 진짜. 요즘에 또 그 말이 또 진짜. 엄청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마라.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와, 이것도 자료를 다 진짜. 찾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기사를 못 썼거든요. 이거 얼마나 진짜 열받는 얘기냐면 이 부동산 대책을 벌써 23번이나 한 거 아세요? 여러분 부동산 지금 그 가격 잡겠다고 이 정부가 23번째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잡히니까 뭐 하냐면 이제 여러분 살 곳을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그 대책이 뭐냐고 봤더니 지금 장사 망해갖고 문 닫은 공장들 있잖아요. 네네. 모텔, 공장, 호텔 이런 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들어와 참. 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월세가 비싼 데는 70만 원이에요. 월세가요. 월세가. 아니 부동산 정책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다 같이 그냥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텔들이 들어와 있는 상권에 가보면 저희 지방 투어 다닐 때 모텔에서 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모텔밖에 없어요. 모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모텔촌에 그 공장들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맞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사실. 또 윤주영님께서 애국자 등급으로 너아라TV 멤버십에 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윤주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네. 너아라TV 관리자님께서 윤주영님, 너아라TV와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주 소통하며 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너아라TV 들어가시면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그 가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요, 너아라TV 또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또 여건이 되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 리모델링 해갖고 신혼정책 막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사람들이 반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니네 같은 모텔 가서 살겠냐? 그쵸. 부동산 정책 똑바로 해달라고 했더니 말도 안 무슨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얘기가 했더니 김어준이 하는 말. 아니 여인숙에서도 사람들이 산다. 지가 먼저 가서 살아버리니 진짜. 김어준 집을 그래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성북동. 성북동에 70평 대저택에 2층짜리 대저택에 살아요. 연봉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인숙에서 사는 사람이 그 말하면 이해라도 돼. 네. 근데 지는 성북동에서 대저택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인숙에서도 사람은 삽니다. 아우 진짜 좀 말이라고 하고 진짜 생각을 안 하고 내뱉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냥 진짜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정책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가만히 국민들, 있어, 가만히. 우리 국민들 가만히 냅두면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손을 대면 그러니까요. 꼭 문제가 생겨요. 정말. 원래 가만히 냅두면은 이 시장 경제가 있잖아요, 따로. 네, 그 시장의 법에 따라서 알아서 잘 굴러가는데 네. 지들이 조금이라도 더 민심을 얻어보려고 뭐 네. 이 짓거리 저 짓거리 하다 보니까는 완전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또 장관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딱 가서 보더니 내가 사는 집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근데 그 장관 집 가보니까 최근에 지어진 타워 팰리스 같은.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제발. 그러니까 좀 국민들 위한다고 자기네 딴에는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염장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참. 네. 근데 지금 블랙 우사님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을 정말 동물농장처럼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돼지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야, 여인숙에서도 사람은 살아. 조용히 하고 민주당에서 만드는 법대로 그냥 좀 조용히 하고 살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 이제 열받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이지영님, 이제 네.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네. 집에서 살게 되면은 네. 결국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부터 여인숙이가 네.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거를 불쌍한 국민한테 나눠주고 본인이 여인숙 가서 하는 거지. 그러면 할 말이 있죠. 그러면
그러면 할 그러고 말이지. 살고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다. 네, 그러면 할 국민들도 말이죠. 살아봐라. 네. 내가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다. 네. 그러면 인정을 하죠. 제가 볼 때 네. 일주일도 못 버텨요. 이 에이, 못 살죠. 못 버텨요, 못 절대 못 살죠. 오직 예수님, 요즘 이 정부가 하는 짓 보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저희도 방송을 하는데 화를 내면 풀려야 되는데요.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고 화만 나죠. 네, 진짜. 이 인간도 아이고. 진짜 여러분 지금 그래서 180표를 주었던 대깨문들조차도 네. 이 부동산 정책 가지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는 니들한테 투표나 봐라. 이제 조금 정신 차렸습니다. 이게 조금. 네. 아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사실 너무 뭐 심각해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할 말이 많잖아요. 이번에 또 그럼요. 예. 선거에도 사실 네. 보궐선거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양심이 있으면. 그럼요. 야, 진짜 부산이고 아니, 더럽고 추잡한 짓 해가지고 지금 당신네 당 사람이 더럽고 추잡한 짓 해가지고 지금 나라의 세금을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면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더불어 만진당이라 불러요. 더불어 만진당. 이 양반들아. 사과 지금. 한마디 없이 뭐 이 기회에 뭐 국민들의 민심을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네. 내보낸다는 게 여가부는 또 침묵하고 있어요. 여가부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게 이념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재편해야 돼요, 이거. 네, 이 맞습니다. 상태로 저 인간들한테 나라 맡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것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보면은 네.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보면은 네. 소수의 네. 그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 좌편향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언론에서 퍼날라요. 음. 그래서 그게 마치 네. 다수의 의견인 듯한 그러니까요.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속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돌아가는 보니까 것 같습니다. 네. YJ 권님께서 민경욱 의원님 12월 20일까지 법원 출두 안 하면 구속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주세요.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12월 20일이면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저도 민경욱 의원님이랑 지난번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 뭐 좀 여기 연사를 좀 모시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네네. 미국 계신 거 깜빡하고 오실 수 있으실까요? 했더니 저 미국이에요 해가지고 제가 생각 없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미국에 계신 거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네, 그렇게 네, 네. 활동을 하고 계셨었죠. 이번에 네. 보니까 그 미국에서 100만 명 모였을 때 거기 집회 참석해가지고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또 뛰고 계십니다. 각자 네, 위치에서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미 대선 얘기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부동산 갔다가 뭐 한 바퀴 지금 다른 쪽으로 세긴 뭐 했네요. 중국 네.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네.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다 중요한 얘기인데 맞습니다. 다시 저희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시드니 포웰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인단에서 뭐 해고됐다 이제 이런 말 하지만 네네. 사실상 해고 자체가 아니에요. 왜? 아예 거기 들어가서 계약서를 쓰고 일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변호인단이 네.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변호인단이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미국 언론에서는 변호인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를 그쵸. 썼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드니 포웰에 대한 평가. 지금 막 음모론자인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지만 네네네. 법률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연방 검사였고 그럼요. 법무부 차관분이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법률가들은 이야기하냐면 시드니 포웰은 끈덕진 전문 변호사다. 그리고 그녀는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녀가 이야기했을 때는 정확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한 거지 음모론자처럼 먼저 떠들고 이를 뒤에서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대요. 네, 나무 로뎀님이 또 제보를 해주셨나 네, 보네요. 뭔가 제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제가 카톡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요. 어떤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누가 보내주신 건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확인해보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 네,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됐는데 지금 원래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이
이제 본론에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떤 거냐면 이 트럼프 팀 변호인단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8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그러므로 트럼프가 재선한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준비한 거고, 그렇죠. 그 제목이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 네. 요거였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있던 이게 언론이 똑바로 얘기만 해주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교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무슨 시드니 파웰이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변호인단에서 그를 해고시켰고 내쳤고 모르는 척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서 그런 내용들을 바로잡고, 또 미국의 그 이제 조지아주 주지사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마치 언론들 보면 다 바이든이 이긴 것처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언론이 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진짜. 네. 언론이 이게 똑바로 얘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단한 네네네. 거고, 전 맞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건데, 네네. 이렇게 잘못되고 편향된 기사들만 예. 계속 퍼나르고 있으니 자기들이 팩트 체크는 안 해보고, 그냥 그쪽에도 뭐 CNN 이런 데는 엄청 편향된 있는 네네네. 그런 언론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 것만 계속 퍼나르니까 저희들은 그 시청자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고. 네네네. 예, 그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음. 이런 거를 저희들은 알려드리는 거죠, 사실. 네네. 네. 여러분, 저희가 내일도 또 요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대님, 제가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마무리가 돼야 돼가지고 다음에 또 지금 기도회가 예배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오늘 못다한 내용 플러스 추가적인 내용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